안녕하세요. 이제 2019년 마지막 토요일이네요. 시간 빠르죠. 마지막 토요일 역시 7주차에서 배우셨던 내용, 매도인의 담보 책임, 요거 정리하면서 뜻깊게 보내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 복습 좀 하도록 하죠. 일단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굉장히 이제 양도 많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지금 입문 과정이니까 기본적인 거 몇 가지 체크를 하고 들어가시는데, 일단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것은 매도인이 책임지라는 얘기인데, 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그랬죠. 무과실 책임이죠. 하면서 이것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정해놓은 법정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과실의 법정 책임이라는 거 일단 잡으시고, 그러니까 매도인이 뭐 고의나 과실 이런 거 없다 하더라도 법에 정해진 그런 사유에 해당되면 책임을 져야 되죠. 왜 그러냐면 이 매매라는 것은, 특히 매도인 같은 경우는 물건을 넘겨주는 사람인데, 물건이나 그 권리를 넘겨주는 사람인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대금, 돈을 받으면서 주는 사람인데, 정상적인 게 아닌 걸 줬을 때, 또는 정상적인 게 아닌 걸 매도를 했을 때는 그 고의 과실이 있든 없든 책임져라, 그런 의미로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정해놨죠. 그러면 여러 가지 중에서 권리하자가 있을 때 담보 책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하자가 있을 때 담보 책임은 5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경우에 따라서 특히 매수인 측에서 뭘 행사할 수 있느냐 없냐, 선의와 악의로 나눠서 정리되니까 일단 입문 과정에서는 그 정도라도 잡고 들어가셔도 아주 큰 수확입니다. 첫 번째 볼까요? 1번 전부 타인 권리 매매라고 그랬죠. 전부 타인 권리 매매. 갑이 A라는 부동산을 을한테 팔았는데, 이 A라는 부동산이 전부 다 병거들란 얘기죠. 전부 남의 걸 팔았다는 거죠. 이랬을 때 이걸 소유권 이전 못 해줬으면 이 매도인은 무슨 책임지냐? 결국 다른 말로 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뭘 책임 추궁할 수 있는가, 그 문제인데, 선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 다 할 수가 있죠. 근데 악의 매수인, 이 매매 계약할 때 남의 까는 걸 뻔히 알면서 샀던 이 매수인은, 악의 매수인은 계약 해지만 할 수 있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부 타인 권리 매매가 있습니다. 일부 타인 권리 매매는 요 토지 1000제곱미터로 해서 대금을 1억으로 계약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중에 일부 한 200은 병거들란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는 전부가 타인 거였지만 지금은 일부만 타인 거란 얘기죠. 그런데 이 일부를 소유권 이전 못 해줬다. 그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의 매수인을 보시게 되면 이것은 일부는 어쨌든 간에 남의 거지만 일부는 나머지 800은 매도인 거니까, 이 선의 매수인, 몰랐다 하더라도 그러면 나머지 800제곱미터라도 이전해달라 청구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겠다는 의미고, 1000제곱미터를 사면서 1억 대금 잡았는데 800만 이전 받는데 1억을 다 줄 필요는 없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대금을 감액 청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의 매수인은 일단 대금 감액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매수인 입장에서 나는 800제곱미터 했으면, 즉 잔존 부분만이면 나는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계약을 전부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 매수인은 일단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악의 매수인은 알면서 샀다는 얘기죠. 악의 매수인은 너는 일부가 남의 거란 걸 알면서 샀으니까 그 일부는 소유권 이전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예상을 하면서 샀으니 그냥 나머지만 이전받고 대금만 좀 깎아달라고 그래야지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대금 감액 청구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수량 부족하고 일부 멸실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제는 다 값거 맞습니다. 이 토지가 한 필지로서 갑토지 맞는데, 수량 부족이라는 것은 이 매매 계약이 수량 지정 매매라 해서 매매 대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면적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곱미터당 10만 원씩 해서 1000제곱미터를 1억에 매매하기로 했다.
근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까 이 한 필지가 그대로 있는데 이게 800제곱미터밖에 안 되더라. 자, 이런 것을 이제 수량 부족, 면적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멸실은 수량 부족하고 좀 다르지만 뭐 경우는 이제 그 담보 책임 내용은 똑같으니까, 자, 요게 원래는 1000제곱미터였는데 요게 이미 200제곱미터가 하천이 됐어요. 멸실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1000제곱미터였던 토지가 지금은 800제곱미터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매매가 성립됐다는 거예요. 이걸 일부 멸실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자, 첫째 보니까 선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악의 매수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그렇겠죠. 지금 남아있는 게 800이에요. 또는 요 1000인 줄 알았는데 실제 토지 면적이 800이다. 근데 그걸 알고서 요 사람이 1억에 샀다 그러면 80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토지를 1억에 산 거니까 대금을 깎아달라, 뭐 계약 해지한다, 손해상 청구 할 수가 없는 거죠. 넌 1억 주고 800제곱미터 토지를 그냥 이전받아라. 자, 그래서 악의 매수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잡으시고, 선의 매수인만 할 수 있는데, 이 선의 매수인은 좀 전에 보셨던 일부 타인 권리 매매하고 똑같이, 그래 그럼 800이라도 이전해달라 하면서 대금을 깎아달라고 하고 손해배상 들어갈 수 있든지, 아니면 내가 800 잔존 부분만이면 내가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이 매매계약 전체를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선의 매수인만 대금 감액 청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두 번째 잔존 부분은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의 매수인은 안 된다는 거. 자, 네 번째는 용의권에 의해서 제한됐다는 것은, 자, 이제는 면적이나 뭐 이런 것들 아무 이상이 없어요. 다 값보고 1000제곱미터, 자, 맞습니다. 근데 뭐냐면 여기에 다른 사람의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역권이라든지 또는 등기된 임차권 또는 유치권 같이, 자, 다른 사람이 이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그걸 매매계약을 했다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토지는 1000제곱미터 그대로 소유권 이전될 수가 있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 토지 1000제곱미터 그대로 소유권 이전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토지를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게 문제가 돼서 이제 담보 책임을 추궁하라는 얘기인데, 역시 마찬가지 악의의 매수인 같은 경우, 자, 본인이 이 토지에 이미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사놓고 이거 사용 못하니까 너 책임져라 그러면 안 되겠죠. 역시 여기도 악의의 매수인은 아무것도 행사할 수 없고요. 선의의 매수인만 할 수 있는데, 선의 매수인도 그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제를 합니다. 아무리 선의 매수인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고, 더불어서 같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더라, 그런 얘기죠. 여기도 일단은 악의 매수인은 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선의 매수인이 해제하기 위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제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저당권 전세권 실행 얘기가 나오죠. 자, 여기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이미 저 토지 담보에서 한 3천만 원 정도를 빌려줬고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런 경우죠.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매매했어요. 그렇다고 전부 다 담보 책임을 지는 건 아니고, 자, 1억 대금 그대로 정해놓고 요 매도인이, 자, 이 저당권을 전부 말소시켜서 소유권 이전을 해주기로 했는데, 오히려 그걸 말소를 못해서 저당권자가 경매 들어와서 이 토지가 다른 사람한테 경락이 됐어요. 그랬을 때 이제 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됐죠. 또는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저당권 실행해서 경락이 돼버렸다. 그러면 소유권 취득한 것들이 이제 상실이 돼버리죠. 자, 이런 경우를 이제 기본적으로 잡고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이럴 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것은 선의 악의를 불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었을 때는 선악 매수인 모두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의 악이 다 할 수 있다는 거 여기 주의해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문제가 되는 뭐냐면,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뭐 선이든 악이든, 자, 저당권 경매가 들어오게 되면 뭐 경매 절차라는 게 금방 끝나는 건 아니니까, 자, 요 매수인 입장에서 요 부동산이 정말 꼭 필요한 토지다. 그렇다면 자기가 소유권 취득해야 되는데 경매 절차가 계속 진행돼서 다른 사람이 경락해가면 그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기가 어려우니까 빨리 자기 돈으로 이 돈을 갚아서 이 저당권을 말소시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자기 출제로 그래요. 출제. 자기가 돈 들여서 이 저당권을 없애서 자기 소유권을 그대로 지켰다는 얘기죠. 그 소유권을 이제 보존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매수인은 선이든 악이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이 계약을 해제하지는 않겠다는 얘기죠. 저 부동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갑이 갚아야 될 것을 자기가 갚아서 없앴으니까 이제 그 돈 내놔라 청구할 수 있어요. 그걸 출제상환 청권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따르는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괄호 2번이 그 얘기죠. 매수인의 출제로 매수인 돈 들여서 그 소유권을 보존한다는 것은 저당권을 말소시켰을 때 역시 선이 악이 모두 그 출제상환 청구, 즉 내가 들였던 돈 내놓고 손해배상 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5가지의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내용들이 들어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전부 타인 권리 매매일 때, 자, 두 번째가 일부 타인 권리 매매일 때, 그 다음에 수량 부족이나 일부 멸실일 때,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용의권에 의해서 제한될 때, 그다음 5번째가 저당권, 전세권 실행, 경매로 이제 날아갈 때, 요때 이제 이 매도인에 대해서 어떤 것을 행사할 수 있냐 그 얘기인데, 물론 이제 정확하게 다 외워두시면 좋은데 이게 지금 간단하게만 하더라도 양이 굉장히 많죠. 나중에 기본서 들어가면 조금 더 내용들도 많고 그러니까 일단 시험을 위한 거니까 결국 우리가 볼 것은 이제 선의 매수인이 뭘 할 수 있냐 없냐, 악의 매수인이 뭐 할 수 있냐 없냐가 가장 기본이니까 그걸 포인트로 잡아주시는데, 지금 쭉 들어간 거 보니까 일단은 선의 매수인 같은 경우는 법에서 인정한 담보책임 내용들을 다 행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선의 매수인 쪽은 다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일단 잡아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주의할 거 한두 개 체크하면 되고, 그럼 결국은 이제 악의 매수인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문제 풀 때 좀 수월하게 풀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담보 책임의 내용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봤네요. 자, 첫 번째, 전부 타인 권리 매매일 때 악의 매수인은 선의 매수인은 해지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 다 할 수 있지만, 자, 악의 매수인은 해제만 할 수 있죠. 해제만. 그 다음에 일부 타인 권리 매매일 때 역시 악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만 할 수 있죠. 여기는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네요. 하지만 선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다 할 수 있으니까 큰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셨던 저당권, 전세권 실행으로 날라갔다. 그때는 선악 불문 없이 다 할 수 있으니까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 다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괄호 3번 같이 저당권, 전세권 실행 얘기 나오면 선의, 악의를 구별할 필요 없이 할 수 있으니까, 자, 요건 이제 논외로 치고 문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자, 전부 타인 권리 매매일 때 하고 일부 타인 권리 매매일 때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 요 2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서에서 그런 거 많이 이제 해드리는데, 자, 전부 타인 권리 매매일 때 악의 매수인, 어차피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걸 전제를 깔아두니까 뭐만 할 수 있냐면 해제. 일부 타인 권리 매매일 때는 대금 감액 청구. 자,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이제 조금 외워주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지금 공부하신 분들, 뭐 동영상이나 아니면 실제로 이제 학원에 오셔서 들으시는 분들, 자, 전부 합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부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합격해, 전부 해. 자, 전부 합격하셔서 이제 합격하셨다고 해서 전부 중개업자가 되시는 건 아니죠. 그 중에 이제 등록을 하고 해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은 돈 많이 버셔가지고 대감이 되시면 되죠. 대감.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 중에 일부가
자, 중개업을 하셔서 돈 많이 버셔서 대감 되셔라 해서 일부 대감, 대금감액. 유치한 거 알아요. 예. 하지만 시험이란 것은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기억을 해내셔야 되니까 뭐 그런 방법으로 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부 해. 그래서 일부 대감 되시면 돼. 일부 대감. 자, 정리되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걸 기초로 해서 또 역시 출제되었던 지문들을 한번 확인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어디를 포인트로 잡아야 될지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담보 책임은 어느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일단은 어떤 경우를 잡아줬는지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1번 문제를 보니까 타인 권리 매도한 자가 그러니까 타인 권리를 매도했는데, 자, 타인 권리 그러면 두 가지가 있었죠. 전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 자, 그러면 이제 타인 권리 잡고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부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잡았죠? 그 안에 이제 전부자가 들어가니까, 아, 전부 타인 권리 매매구나. 우리가 담보 책임의 첫 번째 파트죠? 자, 그럴 때 지금 뭘 물어봤어요? 악의의 매수인은 이렇게 들어갔죠? 그럼 아까 외우셨던 것처럼 전부 해지할 수 있죠. 악의 매수인은. 근데 여기는 해지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아, 틀렸겠네요. 26개 때 나온 거고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문장 속에서 외우신 걸 가지고 뽑아내시는 그런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매매 목적인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며, 자, 역시 또 타인에게 속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권리의 전부가 일부가, 그럼 일부 타인 권리 매매를 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그랬죠. 이제 경우의 수를 잡아줬죠. 그럼 결국 이것은 일부 타인 권리 매매죠. 자, 그럼 여기는 선의의 매수인이 그랬어요. 그러면 선의 매수인은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계약 해제 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랬으니 이것도 틀렸죠. 예. 이거 쉽죠. 이거. 선의 매수인 다 할 수 있다고요. 또는 뭐 대금감액 청구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두 개 다 틀렸네요. 자, 세 번째는 수량지정 매매에서 수량지정, 그 부동산의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부족하다. 자, 수량 부족을 얘기하는 거죠. 자, 수량 부족에서 선의 매수인 그랬어요. 악의 매수인을 물어보지 않고 선의 매수인 들어갔네요. 그럼 선의 매수인 어쨌든 다 할 수 있으니까 대금감액 청구할 수가 있다 해야지. 틀렸죠. 28회 이제 사실은 이제 수량지정 매매만 물어보면서 정답이 됐던 거죠. 만약 여기 악의 매수인 그랬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수량지정 매매니까. 근데 선의 매수인은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틀렸고. 자, 네 번째, 매매 목적 부동산에 이제 전세권이 설정됐네요. 자, 전세권이 실행된 게 아니라 설정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용의권으로 제한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계약의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선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런 건 좀 주의해서 보시라는 거죠. 자, 일단 선의 매수인은 다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경우가 전세권이 설정됐다고 그랬어요. 즉 용의권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선의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그 계약의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다. 자,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는 계약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있다 없다가 틀린 게 아니라 이게 이 부분이 틀렸다는 거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줘야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뭐 장난을 치는 거죠. 자, 5번 보시면 이제 매수인의 저당권 행사로 그랬으니까 이제 경매 들어갔다는 거죠. 맨 마지막 파트죠.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이제 상황을 잡아놨죠. 자, 그러면 저당권 행사가 나왔으면 악의 매수인, 선의 매수인 다 똑같이 할 수 있으니까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요 놈만 맞았죠. 다 틀렸고, 자, 5번만 옳은 지문이 되겠네요. 자, 충분히 풀 수 있으시겠죠. 물론 이제 그 외의 내용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잡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씩 그걸 이제 보충해 나가시면 담보 책임 문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오늘 매도인의 담보책임 이 정도 해서 복습을 끝내기로 하고요. 자, 2019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토요일 뜻깊게 즐겁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